안녕하세요. 이상스쿨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이 전기차 배터리 독립을 선언한 후 실패해 한국의 기업들과 다시 손을 잡으려 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작년 4월 유럽 중심 배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한중일로 대변되는 아시아 배터리 업체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배터리 독립 선언을 한 것이었죠. 당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폭스바겐이 갑자기 한국 배터리 회사들 플러그를 뽑아버렸다고 표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폭스바겐은 세계 1에서 2위를 다투는 자동차 기업입니다.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등 수많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죠. 폭스바겐은 로드맵 발표를 통해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각형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상당히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제시했는데요. 스웨덴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와 손잡고 유럽에 6개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배터리 공장 규모는 무려 240기가와트시,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전체 생산량의 2배에 해당합니다. 폭스바겐의 당시 결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폭스바겐은 원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은 노스볼트 지분 20%를 갖고 있었죠. 자신들이 직접 투자한 기업과 손잡고 자체 배터리 생산을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폭스바겐 전체 매출의 40%가 중국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 CATL과 BYD 등 주요 배터리 납품업체는 각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 자체 생산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주요 소비 시장 상황을 감안한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공급이 필요할 경우 중국 업체로부터 받아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폭스바겐과 노스볼트는 중국 CATL의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이 원하는 성능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의 실수는 또 하나 있었는데요. 폭스바겐은 노스볼트 외에도 퀀텀스케이프와 독점 계약을 맺고 2025년부터 퀀텀스케이프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2025년 전까지는 이렇다 할 수익 모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인 토요타, 삼성 SDI 등과 달리 퀀텀스케이프는 전고체 배터리 이외의 사업 모델이 전무합니다. 때문에 지금 퀀텀스케이프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이 아닌 연구소에 투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였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극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장애가 산적합니다. 리튬 금속의 폭발 가능성, 덴드라이트, 양극 팽창에 의한 접점 불안정 등 전고체 배터리는 앞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실제 전기차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온 변화와 차량의 운동 에너지에 의한 충격을 버틸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미국 주식정보 전문업체 시킹알파의 분석에 따르면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역시 여러 기술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는 제조 중에 양극을 만들지 않습니다. 방전 시 음극과 세라믹 분리막만 가지고 있지만 충전 시 전해질을 통해 이동한 이온에 의해 세라믹 분리막 위에 음극이 생겨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부피를 줄이고 에너지 밀도를 높였다는 게 퀀텀스케이프의 설명인데요. 문제는 퀀텀스케이프의 분리막에 사용되는 세라믹 소재가 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세라믹은 도자기의 소재로 취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연구실에서의 충격 테스트와 실제 도로에서 움직이는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를 받아낸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로 얇은 세라믹 소재의 분리막은 차량을 운전할 때 가해지는 충격을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퀀텀스케이프 전고체 배터리 셀은 크기와 용량이 너무 작습니다. 배터리 셀은 70-85mm 크기의 단층, 파우치형 셀로 용량은 190mAh에 그칩니다. 반면 이보다 훨씬 작은 애플워치 배터리 셀은 205mAh, 아이폰 12 프로의 배터리 셀은 3768mAh에 달합니다. 자동차의 배터리로 쓰일 배터리 셀의 용량이 손목시계에 들어가는 것보다 작은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로 아이폰을 작동시키려면 20개의 셀을 연결해야 하고 전기차를 구동하려면 10만 개 이상의 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크기의 셀을 무수히 쌓고 연결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실용적이지 못한 제조 공정과 단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증권사 번스타인의 마크 뉴먼 애널리스트는 단층에서 다층으로 옮겨가려면 배터리
배터리 제조는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퀀텀스케이프는 등장 초기에 빠른 충전 속도를 장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하지만 퀀텀스케이프가 자랑하는 빠른 충전 속도는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배터리 개발의 난관 중 하나인 덴드라이트가 고속 충전 시 더욱 쉽게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덴드라이트는 용융 금속이 응고할 때 작은 핵을 중심으로 하여 금속이 규칙적으로 퇴적되어 생성되는 결정입니다. 덴드라이트는 배터리의 내부에서 생성되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양음극을 분리하는 분리막을 손상시키면 단락이 발생하게 되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비용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자사가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 제조 비용이 타사에 비해 낮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원재료 중 가장 저렴한 것 중 하나인 흑연이 제조 공정에서 빠졌을 뿐입니다. 분리막으로 사용되는 얇은 세라믹을 소결하는 공정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게 됩니다. 추후 양산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제조 단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폭스바겐이 초반 한국 시장을 떠날 때 한국의 비싼 비용에 떠났는데 오히려 기술도 없고 비싸기만 한 스타트업에 당했다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돈은 돈대로 쓰고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한 폭스바겐이 최근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납품 계약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스바겐이 투자한 스웨덴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가 배터리 양산에 성공한 상황이라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배터리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최근 폭스바겐은 국내 배터리 업체와 각형 배터리 공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국내에선 삼성 SDI가 각형 배터리를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으나 폭스바겐은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에도 의사를 타진 중입니다. SK온은 지난해부터 각형 배터리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SK온, LG에너지솔루션의 주력 제품인 파우치형 배터리 공급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중국 업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오자 공급망 다각화 차원에서 한국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폭스바겐과 협력한 노스볼트는 지난해 말 스웨덴 셀레프레오 기가팩토리 노스볼트 ETT에서 첫 번째 리튬이온 배터리 셀 조립에 성공했는데요. 배터리 업계에서는 노스볼트의 각형 배터리 제품이 폭스바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노스볼트를 통한 배터리 내재화 전략이 틀어지면서 폭스바겐이 한국 배터리 업체에 구애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노스볼트는 지난해 중국 업체의 시범라인 공정을 발주했다가 다수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면서 최근 한국 생산 시설로 교체했습니다. 스텔란티스와 사프트의 프랑스 배터리 합작사인 ACC도 품질 불량이 속출하면서 제품을 생산하지도 못하고 있죠. 업계에서는 유럽 배터리 업체가 안정적인 완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견에 한국 배터리 업체는 기술력 격차를 더 벌려 초격차 전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노스볼트 배터리 시제품이 폭스바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양사의 협업 관계가 틀어질 조짐이 있다는 얘기가 유럽 시장에서 돌았다며 중국 업체도 폭스바겐의 높은 기준을 넘지 못해 결국 한국 업체에 각형 배터리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모방할 수는 있지만 절대 똑같이 따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LG와 삼성 SDI와 같이 수십 년 공을 들인 기업들의 기술을 단 몇 년 만에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특히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전통적인 제조사들도 포기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실제로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 그룹도 배터리 자체 생산을 포기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배터리를 가졌지만 다른 회사의 제품과 차이가 거의 없었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었다. 현재 해외에선 배터리 사업 철수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다임러, 일본 닛산에 이어 한때 삼성 SDI의 배터리 사업 파트너였던 독일 보쉬도 최근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앞다퉈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곳은 거의 없다면서 한중일 배터리 제조사들이 향후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 보쉬는 지난해 2월 자체 배터리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삼성 SDI와 배터리 합작사 관계를 맺었다가 독자 사업을 이유로 결별했습니다. 유럽 정치인이나 자동차 회사
회사들은 삼성 SDI나 일본 파나소닉 같은 아시아 배터리 제조사를 견제하기 위해 보쉬가 계속 배터리 사업을 유지하길 원했으며, 보쉬 역시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20%를 차지한다는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쉬는 역동적인 외부 시장 요인을 감안할 때 배터리 사업 투자가 성과를 낼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신규 진입자에게 시장 상황은 도전 그 이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쉬는 배터리 제조사들과 사업적인 협력은 계속하지만 더 이상 자체 생산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보쉬는 연간 5억 유로 약 6,600억 원을 투자했던 배터리 기술 연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배터리 업계 전문가들은 배터리 단가를 낮추면서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은 규모의 경제라며 LG화학처럼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검증된 회사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초격차 기술로 한국을 떠났던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